8월 첫 주 뉴욕주 코로나19 감염자가 전주보다 55% 급증해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폭염이 계속되면서 애리조나주와 네바다주, 텍사스주에서 147명이 숨진 것으로 보고됐으며 실제 사망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롱김 뉴욕주 하원 의원이 플러싱 소재 한마음 데이케어 센터를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권센터와 플러싱 식량지원협의회가 매주 목요일 무료로 제공하는 식량 예약을 문자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믿음이 가능성을 키웁니다. 당신의 비즈니스를 믿음으로 키워가는 PCB뱅크. 프로의 믿음으로 더 큰 가능성을 키워갑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믿음이 가능성을 키웁니다.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8월 첫 주 뉴욕주 코로나19 감염자가 전주보다 55% 급증하는 등 뉴욕주도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8월 첫 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824명으로 전주보다 55% 급증했으며 병원 입원 환자 역시 22%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전역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바이러스로 드러난 EG5는 뉴욕주에서는 17%를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주 보건국은 기존보다 전염성이 강하거나 치명률이 높은 바이러스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 이는 코로나19가 이제 사그라지고 있는 질병임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또 이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됐으며 이 같은 증가세는 예견했던 것이라며 낙관적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테스트를 받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라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스러울 경우 반드시 테스트를 받고 감염되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폭염이 계속되면서 애리조나주와 네바다주, 텍사스주에서 147명이 숨진 것으로 보고되며 실제 사망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피마 카운티와 마리코파 카운티에서는 각각 64명과 39명,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에서 26명, 텍사스주 웹 카운티와 해리스 카운티에선 각각 11명과 7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들 3개 주를 포함한 남부와 남서부 지역에서는 지난 6월 말부터 폭염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애리조나주 피닉스는 6월부터 7월까지 31일 연속으로 기온이 화씨 110도를 넘어 역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마리코파 카운티에서는 아직 사인을 조사 중인 사망자가 312명이 더 있어 폭염 관련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됐습니다. 현재까지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토네이도와 홍수로 인한 사망자보다 더 많지만 폭염 관련 사망자를 정확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지 않는 지역이 많다고 CNN은 지적했습니다. 롱김 뉴욕주 하원 의원이 플러싱 소재 한마음 데이케어 센터를 방문하고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하원 고령화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9일 자신의 선거구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마음 데이케어 센터를 방문하고 말복을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했습니다. 김 의원은 성인 데이케어 산업 현황과 메디케이드 사기 문제, 느슨한 산업 규제 등에 대한 문제들이 다소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과 규정을 어기는 하나의 기업이 생기면 성인 데이케어 산업 전체가 흔들린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데이케어 센터들을 방문하고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동양인하고 많은 그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그 나쁜 그 데이케어 센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빨리 잡아주고 없애고 이렇게 잘하는 이런 자리들을 더 도와주는 있는 방향을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자리가 없으면은 메디케이드하고 로우 인컴 우리 어른들이 갈 데가 없고 더 우울증이 생기고 더 롱리 같은 그 나쁜 그 에펙트가 생기니까 그런 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거를 도와주고 메디케이드하고 난 메디케이드 분들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잡으려고 지금 우리가 타운홀을 다니면서 뉴욕 스테이트 지금 맨하탄, 브루클린, 퀸스, 업스테이트까지 다니면서 지금 10월달에 얼버니에서 큰 히어링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맨해튼, 브루클린, 퀸즈 등에서 성인 데이케어 센터들을 운영하는 대표들과 만나고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성인 데이케어 센터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올해 말에는 뉴욕주 의회에서 성인 데이케어 센터에 대한 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민권센터와 플러싱 식량지원협의회가 매주 목요일 무료로 제공하는 식량 예약을 문자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플러싱에서 매주 목요일 무료로 식량을 배급하는 민권센터와 플러싱 식량지원협의회가 오는 10일부터 문자로 식량 배급 예약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권센터는 무료 식량 배급 기간을 대신해 커뮤니티 단체들과 플러싱 식량 협력 기관을 구성하고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플러싱 자유유대교당에서 취약계층 350여 명에게 무료로 식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약 신청은 포스터에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또는 직접 726-879로 푸드를 입력해 문자를 전송하면 됩니다. 한편 민권센터는 식량 배급 활동에 도움을 줄 자원봉사를 모집 중입니다. 민권센터의 식량 배급 활동 봉사 참여와 후원에 대한 문의는 전화 또는 민권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조기에 받겠다는 사람이 70세 희망자의 4배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이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바닥날 것을 우려해 빨리 받으려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슈루도스가 자사 고객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인 10명 중 1명만이 70살까지 기다렸다가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수령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나이인 62세부터 65세 사이에 조기 수령을 하겠다는 답변은 40%로 70세 수령자보다 4배나 많았습니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67세 때 100% 수령할 수 있으며 70세 수령 때까지는 매년 8%씩 크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조기 수령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바닥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연금 고갈을 우려한다는 답변은 무려 44%에 달해서 돈이 필요해서라는 응답보다 많았으며 이는 소셜시큐리티 체제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보스턴대 연구 결과 70세에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으면 62세 때 받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무려 76%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18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연일 한국과 일본의 화해를 언급하고 회담 성공을 자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뉴멕시코주에서 열린 민주당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나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국, 일본과 함께 이벤트를 개최한다. 한국과 일본은 화해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메인주 프리포트에서 열린 대선자금 모금 행사에서 한국과 일본은 2차 대전으로부터 화해했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냈다고 언급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캘리포니아주 행사에서도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등과 관련해 우리는 동맹국들을 화해시키기 위해 또 세계를 통합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이를 이뤄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재임 중 서방 세계의 갈등을 잘 조절해 통합을 이뤄냄으로써 미국이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첫 토론회가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참석 기준을 충족시키는 등 출전자 8명이 확정됐습니다. 공화당 전국위는 오는 23일 오후 9시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대선 후보 첫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이 참석합니다. 또 사업가 리벡 라마스와미, 니케 헤일리 전 유엔 대사, 팀 스캇 연방상원의원,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등 모두 8명이 확정됐으며
토론이 전까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후보는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전국위는 최소 20개 주에서 최소 200명씩 4만 명의 기부자 확보, 전국 단위 여론조사 중 최소 3개 이상에서 최소 1% 이상 지지율 확보 등을 토론의 참석 기준으로 정했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탈락설이 나돌았으나 간신히 기부자 4만 명을 확보해 막판에 참석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50%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워낙 지지율 차이가 크기 때문에 토론회 여부와 관계없이 결선 진출이 확정적이며, 토론회에 참석하면 나머지 7명의 집중 공격을 받음으로써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곧 끝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전쟁이 끝나기는 아직 멀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CNN 방송은 6월 소비자 물가가 3% 인상되는 등 1년 전 9.1%에서 크게 둔화되고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도 3.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유로화 사용 20개국의 7월 소비자 물가도 5.3% 상승했으며, 이는 지난해 10월 사상 최고 물가 상승률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미국, 유럽 등에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국제 유가 및 식료품 가격, 임금 상승 등으로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준인 브렌트유 가격은 지난 6월 말 저점 이후 16% 올랐고,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19% 상승했으며, 올해 석유 생산이 1억 150만 배럴로 수요 1억 200만 배럴에 미치지 못해 원유가 하락이 힘든 실정입니다. UN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7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도 전월 대비 1.3% 상승하는 등 석 달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고, 유럽 지역 식료품 가격은 7월 10.8%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물가 상승에 직격되는 임금 역시 미국에서 올해 2분기 1년 전보다 4.6% 상승해 물가 상승률을 앞지르는 등 인플레이션이 사실상 종결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 사회, 정치적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차가 20년 전보다 더 심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갤럽은 2003년과 2013년, 그리고 올해 10년 간격으로 미국 성인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해 양당 지지자들 사이 견해차를 살펴봤습니다. 분석 결과 기후변화와 환경, 낙태, 이민, 총기규제법 등과 같이 최근 몇 년간 정치적, 이념적 논쟁의 최전선에 있었던 이슈에서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갤럽은 진단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2003년 민주당 지지자의 70%, 공화당 지지자의 41%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지구온난화에 우려한다는 비율은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87%로 높아졌지만 공화당 지지자는 35%로 낮아져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태가 합법이어야 한다에는 2003년 민주당 지지자의 32%, 공화당 지지자의 15%가 찬성했지만 올해는 찬성 비율이 민주당 지지자는 59%로 높아진 반면 공화당 지지자는 12%로 더 낮아졌습니다. 이민과 관련해서는 이민은 줄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2003년 공화당 지지자의 53%, 민주당 지지자의 42%가 찬성했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찬성 비율이 공화당 지지자는 58%로 늘었고 민주당 지지자는 18%로 급감했습니다. 총기 규제가 더 강화돼야 한다에 찬성하는 비율은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2003년 70%에서 올해 84%로 높아졌지만 공화당 지지자는 2003년 41%에서 올해 31%로 낮아져 역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뉴욕이 미국 100대 도시 중 주민들이 가장 떠나고 싶어하는 도시 2위로 조사된 반면 라스베가스가 이주 희망 도시 1위에 올랐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윈이 4월부터 6월까지 타주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택 중간가격이 80만 달러에 달하는 뉴욕시가 가장 떠나고 싶은 도시 2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뉴욕시를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도시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조사됐습니다.
또 가장 떠나고 싶은 도시 1위는 주택 중간 가격이 140만 달러에 달하는 샌프란시스코로, 가장 가고 싶어하는 도시는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타주에서 가장 가고 싶어하는 도시는 워싱턴주 시애틀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에 이어 떠나고 싶은 도시 3위는 주택 중간 가격이 97만 5천 달러인 로스앤젤레스이며, 가장 가고 싶어하는 도시는 네바다주 라스베가스로 조사됐습니다. 그 외에도 워싱턴 DC, 시카고, 보스턴, 시애틀, 하트보드, 덴버, 디트로이트 순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반면 전국적으로 가장 이사를 가고 싶어하는 도시는 라스베가스로 조사됐으며, 2위는 애리조나 피닉스, 3위는 플로리다주 tampa, 4위는 플로리다주 오란도, 5위는 캘리포니아주 사크라멘토 순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플로리다주 사라소타, 플로리다주 케이프 코럴, 달라스, 마이애미, 휴스톤 등이 뒤를 이었으며, 이주 희망 도시 10위 내에 플로리다주 도시가 5개 포함됐습니다. 하루 24,000보만 걸어도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줄어들며 2만 보까지는 많이 걸을수록 건강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존스 호킨스대 연구진이 22만 7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17건을 분석한 결과, 걷기의 건강 효과는 하루 2,300보부터 시작해 2만 보까지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2,337보 이상 걸으면 심혈관 질환에 따른 사망 위험이 줄어들기 시작하며, 하루 3,967보 이상 걸으면 모든 원인의 사망 위험이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루에 1,000보씩 걸을 때마다 모든 원인의 사망 위험은 15% 감소하고, 500보 더 걸으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6% 줄어듭니다. 즉, 신체 활동이 부족한 생활 방식이 심혈관 질환 증가와 수명 단축에 기여한다는 것이 다시 확인된 것이며, 신체 활동 부족은 세계적으로 4번째로 많은 사망 원인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구진은 걷기의 건강 효과가 생각한 것보다 더 적은 걸음수부터 나타나며, 이는 성별과 연령, 거주 지역 기후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어젯밤 메가밀리언 복권 추첨에서 당첨금이 15억 8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인 잭팟 복권이 플로리다주에서 단 한 장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첫 아시안계 장관인 줄리스 노동부 장관 지명자인 준이 6개월째 표류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더 이상 그를 장관 대행으로 부르지 않고 장관으로 부르겠다고 밝히는 등 공화당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 동부연방법원이 미국의 신병이 인도된 콜롬비아 마약왕 안토니오 우스가에게 징역 45년형과 2억 1,600만 달러의 추징금 납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오른팔로 불렸다가 최근 사직한 38세의 테슬라 최고 재무 책임자가 4년간 재직하면서 무려 5억 9천만 달러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때 기업 가치가 470억 달러에 달했던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가 2분기 순손실 4억 달러를 기록해 사업을 더 이상 계속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의 3중 캔틀레버 구간을 주행하는 과적 트럭에 자동으로 티켓이 발부될 예정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오는 10일부터 90일 경고 기간이 시작되며 11월 8일부터 과적 트럭에 대한 위반 건당 6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리아나 라이선스 발급 자격에 대한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뉴욕주 마리아나 면허 발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현재 한겨울인 칠레와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에서 일부 도시의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등 이상 고온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습하겠으며 오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최저 기온은 6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해 지는 시간은 8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